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저는 여기 인하대학교 교정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1년 이맘쯤 되면은 이 인하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 중국 동포 이해를 돕기 위한 이 특강을 합니다. 그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님이 항상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발표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되면서 저는 또 저희의 활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하대 이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감사함을 이렇게 표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특강을 하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고 나서 한 학생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온 게 있어서 그 질문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또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했던 내용, 뭐 그전하고 좀 달랐던 부분은 좀 그 중국 동포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 우리 특히 제가 방송으로도 앞서 이 동북 삼성 지역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유민의 역사, 슬픈 역사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이 중국 동포들이 또 중국 정부가 수입한 이후에도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서 쭉 흘렀던 역사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나서도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한 학생이 질문을 해온 게 중국 동포들, 이 조선족은 그들이 그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인이지 우리와 같은 동포 한국인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서 6.25 전쟁 얘기도 합니다. 그때 어쨌든 이 북한을 도와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지 않았냐, 거의 협조해서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서부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선동포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일단은 해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손을 합쳐서 여러 가지 항일 운동도 했고 국공 내전 때에 어쨌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또 참전에 싸움에 또 참전을 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또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25 전쟁을 바로 발발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참전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조선족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인이냐 할 수 있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조선족 동포들은 그 정체성을 볼 때는 내면의 그 정체성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결국은 조선족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같은 이 공산사회주의권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서로 뭐 형제인 나라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인 거고,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나 같은 조선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도 끊임없이 정체성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죠. 중국에서도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 조국은 어디냐, 그러니까 북한, 조선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강요를 받게 되죠. 결국은 반우파 운동이랄까요, 또 문화대혁명 때 이런 그런 고초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그때는 이제 북한이 잘 살 때였죠. 그래서 북한에 친인척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북한 조선으로 또 많이 가게 됐고, 그때 조선은 환대해서 받아주었던 그런 역사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은 북한이 잘 살았죠. 그래서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때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과는 북한에 대해서 더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그런 측면도 있고, 이 북한의 조선을 따라 배우자고 해서 거기에 문물과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대 이후 뭐 이런 들 보면은 이 문화대혁명기 때의 그런 어떤 풍속, 왜 북한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연변 쪽에 이 동포들을 하면은 북한과 좀 흡사한 그런 노래, 춤, 뭐 이런 톤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에 그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90년, 80년대 들어서 90년대 북한이 점점 못 살게 되고 또 한국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북한보다는 역시 뭐 한국에 가는 게 더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그는 이주가 뭐겠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많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들이 뭐 동포냐 아니면 중국이냐, 그거는 조선족 동포들의 내면에 흐르는 거를 잘 봐야 된다. 겉으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어쨌든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왜 동포냐,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 나름대로 중국 동포들의 그런 겪어왔던 그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흐르고 있는 같은 이 조선의 어떤 민족의 통적으로 그런 것을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뭐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좋은 의견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 얘기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포, 결국은 이런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의 내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포들 스스로 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 동포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접촉해온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도 한국인들도 같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오늘 11월 13일인데요. 11월 달도 이렇게 중반기에 접어들고요. 또 한 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종의 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쇄신 대표 회장 김용필이었습니다.